안녕하세요, 큐민쌤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혼자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점은행제는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것, 담당자가 없는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것 선택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담당자가 없는 교육원에서 혼자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큐민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학점은행제 혼자 진행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민쌤입니다. 오늘 큐민쌤이 학점은행제 혼자 진행하기 컨텐츠를 준비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토론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학점은행제 담당자 왜 필요한가요? 학점은행제 대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교도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졸업하는데 학점은행제 하는 데 있어서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담당자랑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죠. 저도 대학교를 다녔고 학점은행제도 대학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대학생들도 F를 안 받기 위해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점은행제도 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학점은행제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F를 받는 학생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점은행제도 결국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학교 혼자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다 해서 잘 졸업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도와준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 의지 차이일 뿐이에요. 단지 시간이 없더라도 나름의 비용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과목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종강 후에도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학생분들은 순수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거나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점은행제 수업 듣는다고 시간을 다 뺏겨서 편입 영어 공부를 못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못해버리면 그게 더 목적성에 맞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플래너가 없는 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학습자분들에게 비용적인 부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밥 먹을 때도 싼 거 골라서 먹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플래너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정확한 금액 차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의 안전한 과목 이수 그리고 고득점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학사 일정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이라면 학습 설계를 얘기하시는 거고, 행정 절차라고 하면 뭐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 담당자 없어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래너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사실 일반인 분들은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입사하시기 전에 그런 정보 다 알고 계셨나요? 자신 있으신가요? 그건 아닌데. 네? 어쩔 TV. 그리고 단순 시간 투자만으로 알기 힘든 정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심리학사 취득하시는 분들 많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대학원에서 정해준 선 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데 이게 자격증이나 독학사가 아니라 반드시 수업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 정보를 모르고 그냥 혼자서 학습 설계해서 독학사 자격증 잔뜩 넣어서 진행했다가 막상 내가 원하는 대학원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그걸 잘 찾아볼 거니까 혼자서 학점은행제 하는 거죠. 대학원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면 입학처 조교님이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제가 왜 책임을 지죠? 저 혼자서 잘 알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플래너 끼고 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이거 완전 돈무새. 그리고 단순히 과목 이수하는 걸 떠나서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 때문에 고득점이 필요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대학교 직접 다녀보신 학생분들도 이 학점은행제의 독특한 책점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과제하고 시험 보고 다 해도 낮은 점수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학점은행제도 대학교 수업이죠. 나 성실하게 공부하고 잘 챙겨서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너 없이 혼자서 했는데 고득점 받는 사람들은 다 천재인 건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시간 투자를 해서 만점을 받는다. 사실 그건 정말 쉽지가 않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지를 못했거든요. 열심히 하셨다고요? 열심히 했는데 점수 저거 좀 맞아요? 저 그때 연애한다고. 오늘 학점은행제 혼자 진행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포민쌤이 오셔서 분탕질을 쳐버리셨네요. 분탕질이 아니라 저는 학우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거든요. 플래너와 진행하기 그리고 혼자 진행하기에 대한 비교를 정확하게 해드릴 거니까 그 영상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두민TV의 학점은행제 어쩌다 진행된 토론 시간이었고요.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